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그 교재 22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페이지. 자, 222페이지 보면 6.4가 있고요. 유도 전압의 종류가 나옵니다. 유도 전압의 종류. 자, 유도 전압의 종류가 나오는데, 어, 공식 6-17. 자, 여러분 앞쪽에 이래 보면은, 아까 지난 시간에 그 6-17에 보면 전자유도 전압이 나오고요. 먼저 첫 번째로 보면은 자, 6.4.1에 가공 송전선 송전선 고장 시 유도 위험 전압. 자, 여기에서는 전력선에서 한 선이 이제 지락 고장을 일으키면 이 대지를 통해서 흐르는 고장 전류에 의해서 통신선에 발생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고장 전류의 지속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유도 전압 제한 값은 상시보다 높은 값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발생하는 유도 위험 전압을 6.20에 나타냈고요. 여기에 보면은 뭐 굳이 여러분들이 적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6.20에 보면은 VFT equal 시그마 J 오메가 ML IG K11, K12, K3 곱하기 K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뭐 각속도라든지 상호 인덕턴스, 그 다음에 전력선과 통신선의 병행거리, 그 다음에 전력선의 일선 지락 전류, 그 다음에 차폐계수, 분류계수, 그 다음에 또 통신선에 대한 차폐계수, 저감계수 뭐 이런 것들이 적용됩니다. 자, 요것은 전력선에서 한 선이 지락 고장을 일으켰을 때 통신선에 발생하는 유도 전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6.4.2에 보면은 가공 배전선로 유도 전압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앞에 거는 가공 송전선이고요. 송전선, 뒤에 거는 이 배전선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공 배전선로 고장 시 유도 위험 전압 VFD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6.21. 그 송전선하고 여기는 가공 배전선로가 되는데, 지금 6.20하고 6.21을 보면은 거의 똑같죠?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특별하게 뭐 여기는 송전선로의 차폐계수 K11, K22 뭐 이렇게만 차이가 날 뿐이고 안에 형태는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보면은 상시 유도 종전압. 이것은 전력선의 정상 운전 시 대지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 통신선에 유도되어 발생하는 기본파의 유도 전압이 상시 유도 종전압이다. 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페이지 보면요, 이것도 거의 흡사합니다. 형태가. 자, 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224페이지 보면은 6.4.3에 보면은 지중 송배전선 유도전압. 여기도 고장시 유도전압. 형태가 똑같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6.4.3에 보면은
지중 송배전선 유도전압. 자, 고장시 유도 위험 전압했는데요. 이것은 또 앞에서 봤던 공식과 흡사합니다. 6.24. 그 다음에 225페이지 보면 상시 유도 종전압이 나오고요. 요것도 거의 6.26 공식에 보면 조금 뭡니까? M 값, 상호 인덕턴스 값만 조금 다르고 나머지 또 흡사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세 번째 상시 유도 자범 전압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자범 전압을 VN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226페이지 보면은 나옵니다. 자, 그 외에 6.44에 보면은 대지전이 상승 전압, 그 다음에 227페이지 이런 유도 전압의 제한 전압이 있는데 이 정도만 먼저 좀 잠깐 봐놓으면 되겠습니다. 6.4.5에 보면 유도 전압의 제한. 자, 유도 전압의 제한이 있는데요. 첫 번째, 고장시 유도 위험 전압. 자, 고장 났을 때에 유도 위험 전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송전선은 자, 송전선은 650V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배전선에서의 유도 전압을 제한하는데 여기는 430V. 두 번째, 상시 유도 위험 종전압. 자, 여기서는 60V.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기기 오동작 기기 오동작 유도 종전압이고요. 15V. 그 다음에 네 번째, 자범 전압. 자, 자범 전압은 1mV입니다. 단위가 굉장히 작죠. 자, 다섯 번째, 대지전이 상승 전압. 여기서는 650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정전 유도 전압의 제한치를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이런 유도 전압의 정전 유도 전압 제한을 150V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4.6에 보니까 유도장애 발생은 자, 유도장애 발생원이 있는데요.
대부분이 이런 유도 장애의 발생 원으로는 송전설로, 자, 요거 좀 지워버리고, 이 송전설로, 자, 송전설로 상에서, 유도장애 발생 원은 일선 지락 사고 시 지락 진료가 되겠습니다. 일선 지락 사고 시 지락 진료. 이 사고 진료죠. 이런 사고 진료가 송전솔로에서는 유도장애 발생원이 되겠습니다. 송전솔로 정상 운전 시에는 중성점 접지를 통해서 흐르는 진료가 없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유도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 이 일선 지락 전류, 사고 전류가 흐르게 되면 중성점 접지를 통해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송전솔로에서는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는 다중접지 배전솔로. 다중접지 배전솔로에서는 부하 불평형에 의한, 자, 이게 부하 불평형에 의한 영상전류, 자, 여기 영상전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일선지락 고장, 일선지락 고장 시 영상전류, 이것도 마찬가지 영상전류입니다. 자, 둘 다 영상전류인데요. 이 영상전류가 어디에 흐르느냐? 접지된 중성선, 이것이 접지된 이 중성선에 흐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 전류에 의해서 유도장애를 발생시키게 된다. 자, 그래서 여기에 다중접지라 되어 있는데요. 다중접지. 여기 다중접지는 다른 케이스가 아니고, 우리가 이 배전설로 보면은 요거는 이제 1저측이고요. 1차는 이제 델타입니다. 이 델타로 이렇게 오는데, 요것이 이제 Y. 2차 측에서는 이 Y가 돼가지고요. Y가 됩니다. 자, Y가 되는데,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렇게, 요 정도면 이제 Y가 되고요. 자, 가운데 이 변압기 중성점 접지를 요렇게, 요 정도로만 이렇게 빼버리면은, 이거 뭐가 됩니까? 이건 직접 접지 방식입니다. 그죠? 직접 접지 방식이 되는데, 이것을, 다중 접지는 여기서 다시 이를 선을 한번 뽑습니다. 뽑아가지고 여기서 군데군데 이런 방식으로 접지하는 것을 다중 접지라고 한다. 되겠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철도에서 이 고조파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유도 잡음. 자, 결국 여기에서는
교류 전철입니다. 우리가 전기철도 혹은 지하철 이런 것은 전차선과 레일 간의 교류를 인가해서 전차를 움직이는 방식으로 전차 내에서 교류를 정류하여, 자, 이 AC 이건 교류가 되겠죠. 요거를 이제 DC 직류가 됩니다. AC에서 DC로 하면 여기 이제 정류가 되는데, 요걸 이제 정류라고 하죠. 정류를 하다 보면은 뭐가 발생하게 되느냐? 고조파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AC에서 DC로 바꾸는 과정에서 고조파. 자, 고조파가 많이 발생하여 결국에는 정상 운전 시 유도 작업이 문제가 된다. 자, 정상 운전 시 유도 작업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네 번째가 기타 고조파. 전자파에 의한 장애. 자, 여기 보면은 기타 고조파. 고조파 장애는 전원선을 통하여 다른 기기에 영향을 주는 경우와 공중에 방사되어 다른 기기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공중을 통해서 날아가 가지고 영향을 주는 것이 있는데요. 결국에는 여기 소제목에 나와 있듯이 고조파 또 전자파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선을 따라 갈 수도 있고요. 공중을 통해서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고조파 같은 경우는 고조파든 전자파든 이런 것들은 요걸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 이제 감소를 시킬 필요가 있겠죠. 당연히 영향을 끼치니까. 그래서 엽하기, 이게 필터라고 합니다. 엽하기 필터를 사용하여 전력시설의 접지와 통신시설의 접지를 분리 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거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전력시설의 접지, 그 다음에 통신시설의 접지, 이 두 접지를 분리 시공을 해야 된다. 분리 시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고조파를 합류하는 전력시설과는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설치하며 근접하여 병행 시는 차폐 케이블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5에 보니까 차폐 효과. 자, 첫 번째 보면은 정전 유도 차폐. 여기 보니까 정전 유도 차폐.
자, 정전 유도 차폐는 정전 유도 전압이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걸 차폐를 시킨다 이 말인데요. 결국 전력선과 통신선 사이에 그 작용하는 정전 용량 C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이거를 금속 차폐층 혹은 금속 피복 요 차폐는 막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도체상에 접지된 금속 피복 도체상에 접지된 금속 피복이 있으면 거의 차폐가 된다. 이게 거의 차폐가 된다. 막는다 이 말이죠. 거의 차폐가 된다.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들 그 전선 그 케이블이든 통신 케이블 안에 보면은 은박지로 된 금속체를 봤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정전 유도 차폐 때문에 설치한 것으로 보면 되고요. 그래서 통신선 근처에 접지된 도체가 있는 경우에는 차폐 효과를 나타낸다. 이렇게 적어놓은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금속 피복, 은박지 이런 것 전부 다 금속 차폐를 시키기 목적으로 해놨다. 그래서 정전 유도 전압을 감소시키거나 또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5.2 전자유도 차폐. 자, 전자유도 이 차폐를 보면요. 자, 첫 번째 보면 이것도 첫 번째 이 보니까 차폐 케이블. 자, 차폐 케이블이 나오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230페이지에 차폐 케이블의 차폐 효과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이 전압 자체가 이 전력선에 의해서 그 통신선에 분명히 떨어져 있지만은 이 전자 유도 전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여기서는 차폐 케이블 자체를 차폐를 시켰다는 거죠. 케이블 자체를 차폐를 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차폐선이 있습니다. 차폐시키는 선을 설치한다 이 말인데요. 여러분들 그 231페이지 보면은 전력선과 통신선 사이에 아예 차폐시킬 목적으로 선을 깔아 놓은 거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게 전력선이고 이제 전력선 그 다음에 여기 통신선 이 둘 사이에는 이렇게 선을 일부러 하나 설치해 놓은 거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차폐선 물론 여기 양단에는 이 접지를 잡아놨죠. 접지 잡아놨고요. 자, 이쪽에도 잡아놓읍시다. 여기도 접지 잡아놨고 여기도 접지 잡아놨고. 자, 대신에 이게 이제 교류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도 똑같이 약전 통신용 약전이지만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 차폐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차폐 효과에 대한 그 유도 전압에 관계된 공식은
231페이지에 6.38 공식을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폐선이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즘은 특히 이제 전력선에 요 가공지선을 이용을 해서 저런 차폐선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있는데요. 가공지선은 딴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렇게 전봇대가 있으면 이제 전력선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나란하게 한 세 가닥. 또 여기도 또 이렇게 갈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에 약간 올라오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놓은 거 또 요렇게 가고 요것이 뭐냐 이게 바로 차폐선입니다. 차폐선 아시겠죠? 자, 요런 것들이 바로 유도장애를 방지할 직경례 그러니까 벼락 번개 뭐 이런 것들을 로부터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6.6 자, 6.6에는 유도장애 경감대책이다. 유도장애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경감, 감소시킨다. 그래서 책이 6.5.1 되네. 이게 6.1이 된다. 그죠? 통신선에 대한 대책. 자, 통신선에 대한 대책을 보면은 1번부터 4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대책이 필요한 통신선이 자, 일반 케이블인 경우 자, 여기 보니까 차폐 케이블 그죠? 차폐 케이블로 교체하여 제한치 이내가 되도록 한다. 두 번째는 옆으로 적읍시다. 두 번째는 유도 전압이 2분의 1이 되는 지점에 유도 중하 트랜스 유도 중하 트랜스 설치. 세 번째는 통신용 급전선. 세 번째는 통신용 중계기 전원공급 통신용 중계기의 전원 공급을 급전선 중간을 분리 자, 분리해서 유도 전압을 분리한다. 뭐 이런 걸 줄여서 유도 전압 분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요쪽이 적을까요? 전력선. 충분히 이격한다. 자, 전력선을 충분히 이격을 해버리면 지금 현재는 통신선에 대한 대책이니까
영향이 적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넘겨서 6.2가 돼. 여러분 책 6.5점이 돼 있는데, 자, 전력선에 대한 대책. 자, 통신선에 대한 대책 봤고요. 전력선에 대한 대책. 자, 여기에서는 경과지 변경. 이 뭔가 하니까 통신시설에 대책이 불가능하고 전력선에서도 다른 대책이 없는 경우에는 전력선 경과지, 그 전력선이 지나가는 그 땅을 변경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력선은 계획된 경과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쉽지만 이미 시설된 전력선의 변경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거의 통신선에 대한 대책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통신선 그 대책을 하는 것이 낫다 이 말이죠. 경제적으로도 거기 비용이 적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 전력선 이 강전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유도 대책 측면에서 보면은 지중 케이블화, 땅속에 묻어버린다는 거죠. 땅속에 전력선을 묻게 될 경우에 뭐 앞번에 이야기했듯이 도체를 금속 외피로 감싸고 접지하기 때문에 차피 효과가 양호하지만 그러나 이것도 비용이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일부 지역의 필요한 구간에 지중 케이블을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는 거죠. 세 번째는 가공지선. 자, 가공지선을 시설하면 하는 것인데요. 가공전력선에는 낙뢰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철탑과 전주, 이제 전봇대가 되겠죠. 전주의 최상단에 가공지선을 시설한다. 아까 가공지선 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제 차폐 효과가 되니까. 네 번째, 부스터 변압기. 자, 부스터 변압기는 교류용 전철에서 전차선에 부급전선에 설치하는 것으로 부스터 변압기를 변전소와 변전소 간에 삽입해서 유도 발생 구간, 자, 그래서 이걸 설치를 하니까 부스터 변압기를 사니까 유도 발생 구간을 단축시킨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불평형 전류의 개선. 자, 송전선에서는 삼상이 거의 평형이 되어 있어 별 문제가 없지만은 배전선로에서는 중성선에 흐르는 불평형 전류의 개선은 상시 유도 종전압과 잡음 전압의 경감에 많은 효과가 있다. 자, 그렇게 하면 자, 여러분들 제 6장 내용은 전부 다 마무리를 하게 되고요. 이번 학기에 전력공학 수업도 이것으로 전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